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심판대에 섰다, 혹은 이제 숫자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그러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어떤 건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분께 서로에게 조금 궁금했던 거, 아니면 본인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은 개별 질문, 그리고 공통적으로 누구들한테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하고요. 다 아실 분들은 식상하시겠지만 그 각자 한 분씩 지금까지 어떤 것들 이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 간단하게 해오셨고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플랜의 홍혜진이라고 하고요. 아마 저희가 알고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숫자로 막 증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되게 뜨끔해요. 근데 저는 잠플래닝 하기 전에 로켓인터넷이라는 회사에 있었고요. 로켓인터넷에서 아시아 쪽 익스텐션을 맡았고, 그리고 그룹폰 코리아 쪽 회사를 맡았고요. 그 전에도 다수의 글로시박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플래닝이라는 그 회사 평가하는 사이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아마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박스 하영석입니다. 저는 이거 바로 직전에 티몬에서 영업했었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는 뉴욕에서 의상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했었고 미박스는 지금 3년 반 정도 됐고요. 3년 반 정도 됐고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는 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품들을 파는 이커머스를 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브랜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3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련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이정수라고 하고요. 저는 2007년, 8년 집단위성 번역 플랫폼을 내서 시행하기 알아봤고, 2009년에는 이제 SK텔레콤이랑 플래넷에 입사해서 해외 제휴 사업이랑 저희가 이제 투자를 4년 동안 하는 척 하면서 사회벤처로 또 집단위성 번역 프로젝트를 4년 진행해서 또 시행하기 알아봤고요. 2012년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산업의 쪽으로 알아보지 않는다 해서 플리토라는 집단위성 번역 회사를 직접 세워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인 컴퍼니 최재고라고 하고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하기 전에는 딜로이트 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 업 6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었고요. 작년 1월에 리멤버라는 명함관리 앱 런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니콘의 가능성을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서비스, 그리고 포텐셜이 남아있는 서비스로 이 자리에 초청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재밌는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빡센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플래닝과 리멤버에 부르셨습니다. 유니콘이라면서 대체 유료는 어떻게 쓸 거예요? 돈 어떻게 버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잠플래닝 돈 어떻게 버나요? 저희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요. 지금 아직 제대로 이제 런칭하진 않았어요.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찾아다니까 요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채용 플랫폼을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저희 채용 플랫폼을 런칭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가고 싶은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이었냐면 지금 HR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요. 아시겠지만 전체로 보면 3조 이상이 되고 그 채용 자체만 보면 한 지금 1,400억 정도의 매출 전체 총 마켓캡이 있고 헤드헌팅 같은 경우는 6천억 정도의 마켓캡이 있고 되게 큰데 그 시장 자체를 데이터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올드하고 그 시장이 아직 데이터로 변화가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 잡데이스 통해서 각 회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향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서 이제 체형 쪽이나 이쪽으로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계속 그 유료화 모델을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으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허가게 그러니까 인허가라고 하면 좀 많기 전에 미리 유료화 시키면 좀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그 스피드가 주어질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저희가 지금 한 50만 건 이상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유료화가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체험, 그 체험 자체를 좀 다르게 변경시키는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그 저희가 카카오 그 대기업들, 뭐 IT 대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의 그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나 조직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그 IT 컨설팅, HR 컨설팅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HR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HR 컨설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유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유화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신 거 아니죠? 좀 많이 긴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멤버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알토스도 안 받기 잘한 거 같아요. 저희는 그 수익 모델에 대한 챌린지를 투자자분들께도 물론 받았지만 저희는 신기하게 유저분들이 CS 채널로 돈 어떻게 버세요, 안 버세요, 뭐 이런 챌린지 혹은 걱정들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명함 입력해드리는 방식이 수기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코스트가 드는 모델인데 이들은 돈 어떻게 벌까? 그러면 내가 여기 등록해놓은 명함 언젠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부터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유저가 많이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든 돈을 벌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은 아니고 저희가 벌려는 계획은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화를 지금 조금 전이 아닌 후로 좀 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벌려고 하는 모델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함 관리 자체의 이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까지 드리던 건 유료와 전환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결국 저희도 HR 시장과 광고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HR 시장에 맞는 수익 모델들이 그리고 이 비즈니스맨들에게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광고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될 것 같고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겠지만 크게는 저희도 HR 시장과 광고 시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과 비즈니스 소셜그래프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 이맘때쯤 이 두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미미박스랑 플리토에게 나온 질문인데요. 미미박스랑 플리토는 실제 투자자들 구성도 그렇고 미국, 한국, 중국 글로벌한 다양한 투자자들 만나시고 실제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각 나라의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다르던가요?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회사들이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질문이었어요. 미미박스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동남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진출하고 싶은 국가들을 위주로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첫 질문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첫 질문이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질문, 유저 경험이 어때요? 이게 고객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정말 뭘 하려고 하시나요? 등등등의 질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항상 첫 질문이 마케팅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덕트는 다들 좋다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에 알리바바가 1조를 쓰고 있는데 여기 쪽 광고에 그걸 어떻게 이기실 거야라는 그
되게 구체화된 마케팅 플랜을 항상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한테 갔다가 중국 투자자한테 갈 때는 되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 서류의 순서가 아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순서가 다 바뀌어야 되고 스토리도 바뀌어야 되고, 회사는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곳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우리 회사는 이걸 잘하는 회사다라고 했었을 때 피칭하는 포인트가 완전 달라야 된다이고요. 한국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솔직히 저희가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투자를 못 받았어요. 네. 저희가 시리즈 A를 미국에서 처음 받으면서 그 전에는 대부분 한국 투자자분들이 저희 미니박스를 패스했었거든요.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패스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 투자 쪽은 뭐 알토스도 한국 투자라고 하면 한국 투자라고 할 수 있고 미국 투자라고 할 수 있고 미국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한김 대표님이랑 미국에서 만나서 딜을 시작하고 종료했기 때문에 미국이에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아까 같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광고 비용에 우리가 100만 원 쓰는 거를 200만 원, 300만 원 더 써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출해 줄 수 있다일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네가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어떤 유저의 경험을 신경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캐피털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뭐 단점은 그거에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팁을 알려주셨네요. 플리토는 어떤가요? 예, 그 투자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말을 상당히 아껴서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몸을 서리는 좀 드리는데, 저도 이제 투자자 생활을 해서 보니까 사실은 뭐 투자자가 각인이 아니면 투자회사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투자자도 투자회사를 고르는 거고, 투자회사도 투자사를 고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투자자를 만나고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의 소개하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상당히 많이 밀접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을 만나면은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이러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지인의 지인을 서로 연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와 내가 알고 내 선배와 너가 알고 꼼짝마 이런 건가요? 꼼짝마라기보다 그러니까 저에게 술 한잔하고 이렇게 서로 행복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 사실 미국 쪽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냉정한 것 같은 분위기도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중국 투자가 없으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중국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투자자가 상당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힘이 있어야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부티크를 쓰는 경우가 있고, 부티크가 실제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라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실제로 그 미국이나 중국 투자회사들 중에 그런 쪽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회사에서 간혹 유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유도적인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외국 투자하기가 너무 쉬운데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제가 여러 투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회사들이 정확히 알아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투자 컨설팅을 제대로 받은 느낌인데요. 다음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인데 좀 편안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회사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힘든 건 일을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클 거고
있고 회사 초기에 잘했던 같이 우리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 실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필요한 친구들 그랬을 때 구성원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멤버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희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25명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4명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같이 시작한 것과 나중에 조인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여전히 회사의 중요한 필라들은 아직까지도 채워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뭐 파운더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직 회사의 파운딩을 여전히 하고 있는 단계여서 리크루팅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코파운더를 찾고 있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뭐 코스타트 할 수도 있으나 뭐 코파운더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있었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좀 그런 간극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그 간극이 있는 경우가 서로 생각하는 기점이나 등등이 좀 달랐을 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리크루팅할 그뭐 인턴이 됐든 심지어 어떤 뭐 C레벨가 됐든 간에 다 제가 처음부터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지금 다 리크루팅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정 규모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25명 될 때까지 선호도 한 명밖에 없었고 그랬던 게 좀 아직은 잘 매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리톤은 또 다르게 다국적 직원들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고민이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저희가 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중국을 포함해서 14명 정도 되고요. 얼마 전에 그 불닭 대통령 프랑스 여행을 했었거든요. 저희 회사 지금 불닭볶음을 먹고 이렇게 걸쭉하게 한국에 올라가시는 인상인데 촬영을 제가 했고 계시고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주말에 그 회사에서 이제 인력을 구성할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간상 또 이제 급하고 또 회사 입소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일하기가 땡기고 같이 일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려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늘 사실 저희가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능력적으로는 뒤에 오신 분보다 낮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라는 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정말 유명하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선택한 반면에 회사에 대한 애정은 훨씬 낮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두 분을 보는데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 해결책은 지금도 모르는 상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우선 그 사람들 간에 두 파티 간에 또 보이지 않는 뭔가 갈등 같은 게 또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뭔가 그게 제일 힘든 거는 사람 관계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빔밥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많고 80%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나요? 우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초기 단계에 조인했던 친구들과 이제 나중에 왔던 사람들의 차이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첫날 입사하시면 첫날 교육에 그게 제일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멤버들의 열정과 이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초기 멤버들한테 그분들의 경력하고 그분들의 노하우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걸로 서로의 그러니까 기여가 비슷하다라는 걸로 이제 서로를 맞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에 오시면은 회의실 하나가 아예 1호 직원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호 직원이고 그 친구는 아직도 저희 회사 다니고 있고 다행히 저희 회사가 턴오버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신기한 숫자인 것 같은데 저희는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미니박스는 턴오버가 많았고 오히려 최근에 턴오버가 적어져가지고 걱정했어요. 우리 회사 분명히 입사도 많고 퇴사도 많아야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당연히 턴오버가 가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그 인사라는 게 우리가 정확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6개월, 1년 후에도 그 같은 역량과 같은 열정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호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있고 그 직원 이름으로 된 회의실이 있고 그리고 그 직원이 항상 핵심 인재에 뽑히고 있어요. 미니박스에서 핵심 인재를 뽑으면은 이제 직원들이 전체가 다 투표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기사 형식의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제 그 5명 안에 6명 안에 들어가 주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CEO가 새로 오셨는데도 그 친구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는 직원 중에 82%가 여성이고요. 여성이고 그리고 해외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회사 전체의 이제 30% 이상이 해외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100명을 넘어갔을 때, 200명을 넘어갔을 때 그때마다 인사나 아니면 경영 체제에 대한 그 벽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조직도가 원래는 이렇게까지만 그려져 있으면은 30명한테까지 제가 끝까지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데 100명이 넘었을 때 또 조직도가 아예 탈바꿈했었어야 됐고 200명 넘었을 때 아예 탈바꿈했었어야 됐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영자로서 늦었던 거 조금만 더 빠르게 그걸 지켜볼 수 있었다면 우리 회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0명 넘어가고 400명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여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뭐여야 되겠구나를 몰랐던 게 저희 회사의 그 아까 얘기했던 턴오버는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줄일 수 있었고 더 많은 직원들의 행복도를 높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플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5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죠. 보통 보면 회사들이 50명이 넘어갈 때 한 번 굉장한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성장통을 지금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다행히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할 때 성장통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성장통에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신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같이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면 만약에 어떤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다른 집에 내버리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 슈퍼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NBA 팀 같은 분들아 그래서 NBA 팀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 하나 못해가지고 그 팀이 우승을 못하면 그 선수 다른 데를 방출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만약에 되게 좋은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를 저희가 매니지 잘 못하고 우리 우승을 못한다면 그 좋은 선수는 또 다른 팀을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케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가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없어지고 또 그 회사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스타트업이 초반에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제품을 만들자, 어떻게 하든 이 제품을 만들자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장관장님에 사로잡혀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위 같은 거 이런 것들 남용하고 남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그 스테이지는 좀 넘어간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상태로서는 3년 후에는 우리가 만약에 빌려다른 컴퍼니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쿠팡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어떤 컨설팅에서 8년차, 9년차 되신 분들의 리에이션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업 디벨롭먼트 팀에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 구성 방식 자체는 좀 길게 들어보는 구성 방식에 그렇게 되고 있고, 사람들이 경우 동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초기 분들도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 사실 그렇게 딱 자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건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셨던 분들은 좀 초반부터 그런 고민을 먼저 하셨고, 그래서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기존 분들의 용어를 조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초반에 먼저 이야기 나누고 우린 이런 기저로 갈 거다라고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아까 스타일 얘기하셔서 그 다음 질문은 바로 또 공통 질문인데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독재자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회의를 위해 통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대표님들의 경영 스타일,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어떤 것 같으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플리트 이정수 대표님 시작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4년 동안 대기업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좋았던 거는 회사에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 대기업에서 싫었던 거는 회사에서 아예 안 하는 극단주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 다닐 때 회식을 너무 싫어했었는데 저희 회사는 회식을 아예 안 합니다. 회식을 아예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팅 대신에 저희 점심을 항상 다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점심을 저녁이 다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술 먹으면서 할 얘기가 없고, 내가 뭐 술 먹으면서 할 얘기, 술 안 먹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주의고, 경영 방식은 저희는 사실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고, 사실 미팅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정해놓고 그 아이디어에서 설명을 하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체에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독재자 스타일이라고 또 말씀을 못 드리고 완전 독재자 스타일이어서 아예 뭔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시작을 정할 때 그 담당자를 만들어놓고 담당자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회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조건 답변을 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의견을 존중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책임과 권한, 의무를 준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직원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회사를 갖고 알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거, 혹은 이제 농업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주지만 하이패스, 파이패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책임을 주고, 저는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 주고 그 사람이 그 대신 딱 봐야죠.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걸 끌어내서 잘하면 좋은 거고, 근데 잘 못했는데 자기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내면은 그것도 좋은 거고, 하지만 못했는데 못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면은 아까 홍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와 같이 일하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황혜진 대표님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본인은? 저는 되게 독재자 같은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재자인데 그거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독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발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이신 거죠? 아, 네. 저희 팀원들한테 저희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 매출을 해낼 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들을 잡혀 있는데, 그거를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도 은근히 정해져 있지만, 은근히 정해졌다는 웬만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유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이냐, 그 사이에서 있는 조그만 디시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터치하지
어디다 낼 것이냐, 여기서 어떤 프로모션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기림을 하고 대신 이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독재자이기도 하면서 그 어떤 편에서는 이럴 때 크리에이티비티를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이끌어지 않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더 들으셨는데 잘 알겠군요. 아침에 가서 네, 미미박스 대표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82%가 여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 창업자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 그 얘기하는 임원들을 보면은 다들 ROTC를 했거나 아니면은 해외 파견을 갔다 왔거나 네, 군대를 굉장히 즐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 2014년도에 주 7일 근무했다. 그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체게바라 사진에 제 얼굴이 들어가서 걸리고 이제 바탕화면으로 그게 다들 산에 보여졌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주고 싶어요. 네, 여기주고 싶은데 항상 그 CEO 리뷰가 있어요. 저희 회사 CEO 리뷰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거는 장점으로는 뭐 용기 뭐 등등등이 나오는데 추진이 영역이 나오는데 항상 단점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냐 아니냐보다는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집을 엄청 부리는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이것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내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그게 뭐 독재자냐 아니냐 아니면 뭐 내가 남을 설득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은 이쁘게 하려고 생각은 굉장히 강인하고 생각은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지만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어떠세요? 네, 결국은 뭐 밸런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페이지별도 다를 것 같아요. 아주 초기에는 사실 서비스를 처음에 내놔도 이 서비스를 내도 될까도 고민스럽고 냈을 때 반응이 처음에 오는 반응이 진짜 좋은가도 항상 의견이 엇갈리고 이 기능을 붙여야 될까 우리의 성장 속도는 적절할까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다 같이 드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는 처음에 어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무조건 시키는 사람이 그냥 듣고 다 같이 따라가게끔 만드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거를 좀 이런 식으로 맞춰 가느냐 안 된다라고 보면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비전, 지금 Y에 대한 것, 그래서 뭘 개발하고 What에 대한 것, 실제 일하는 방식이라는 하우에 대한 것까지 제가 다 찍고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지금은 비전과 What은 여전히 제가 쥐고 있고 하우에 대해서 많이 인파운드를 주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비전에 대한 Y는 제가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What도 이제는 하나씩 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별로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스타일을 들으셨고요. 잡플래닛에 들어가시면 이제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분 대표님들의 스타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마케팅으로 좀 넘어볼게요.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플리토는 유저나 아니면 실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다 퍼져 있어서 마케팅을 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기 유저를 어떻게 모으셨고 지금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유저가 173개국에서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고루 분들이 있어요. 마케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중동에서는 그 전체 S&E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게 차라리 3위, 4위도 있고 홈피트가 1위인데 저는 번역 1위이기 때문에 1위 하는 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중동의 특성상 이제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읽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사실 엄청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떻게 할까? 사실 답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뭐 저희 옛날부터 이런 기사를 많이 나왔지만 저희 번역가가 필요한데 번역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 달 동안 혼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걸 번역하냐면 연예인들의 그 SNS를 혼자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결과물을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원글을 쓴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싸이가 글을 쓰면 싸이 걸 번역을 해서 싸이가 글을 쓸 때마다 싸이 계정으로 계속 제 번역물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끔 얘는 뭔데 내가 그만 쓰고 번역해도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미팅을 시작했거든요. 미팅을 하면 그 뒤에 이제 링크가 내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유저들이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몇 달, 그러니까 2달 만에 6만 명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그건 이제 초반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너무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의 전략 국가랑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국가랑 되게 많이 다르고 언제나 마케팅은 저희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은 쫄다가 많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지 않은 데와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이와 일단 뽑으면은 그렇게 뜨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3일만에 한 400만 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직원분들이 각자 본인들 국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 현지에 맞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태, 분위기 이런 거를 보고 그 지역에서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서 막 여러 국가에 한 게 아니라 특정 국가를 찍어가지고 한 번에 저희 마케팅 예산을 한 2주일 동안 분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좋은 답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마케팅 혹은 유저를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잡플래닝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잡플래닝은 초기에 구형 리뷰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초기에 모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진짜 싸게 잘했다라는 소문이 많이 듭니다.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페이스북을 되게 잘하는 비법은 공짜로 보여드리고 저희 마케팅 팀이 지금 와 있더라고요. 저희 마케팅한테 나중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 들어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빨간색 옷 입고 다른 데 쳐다보시는 분들 저희 있어요. 네, 좀 이따가 저쪽으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되게 있는데 키워드가 되게 심플한 키워드예요. 결국에는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얼마만큼 많이 형성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배너를 봤을 때 이 배너 자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줄 수 있느냐가 저희 마케팅 키워드인데요. 그 공감이 많이 될수록 훨씬 더 사람들한테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보는 것 같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컨텐츠예요. 컨텐츠. 그래서 결국에는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의 느낌이 되었다는 게 저희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공감을 많이 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바이럴하게 터뜨릴 수 있느냐가 페이스북 광고의 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배너들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치화시키거나 공감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테스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뭐 배너를 60개에서 600개씩 매일매일 만들어내면서 그 배너 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공감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식을 좀 찾았어요. 저희만의 공식.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좀 더 잘 가는지에 대한 그런 그런 공식들을 찾아냈는데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서비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식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리뷰를 많이 모은 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그 대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리뷰를 오느라고 모든 채널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소부터 앞에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종이 조직가지고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 모으는 것은 그냥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리뷰박스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커지고 서비스를 진행하신 지도 좀 되다 보니까 내부 외부에서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이나 제품에 대한 이거 해주세요라는 게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미미박스부터 대화를 할까요? 네, 이게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못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있는 유저 경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해외를 진출하는 회사들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저희가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다가 3억 그리고 14억 그럼 17억 5천만을 위해서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향해야 되는 거고 그 나라에 로컬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오버시하는 글로벌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프로덕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몇 가지 저희가 해서 놓치면 안 되는 어떤 파도들이라고 할까요? 그 파도들을 타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는 그 회사 3년 반 동안 첫 1년 동안은 투자 없이 지낼 동안은 개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00만 원 주고 외주 줬던 걸로 1년을 유지했고요. 오히려 그때가 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었고 투자를 받고 나서 모바일에도 굉장히 늦었어요.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모바일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모바일 결제율이 이제 2%였다가 지금은 90% 이상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몇 가지 그러니까 개발자가 회사에 많기 이제 20% 이상의 개발자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프로덕트 개발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매일매일 조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개발자 많아진다고 되냐? 그건 아니고 저희 팀이 시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대부분 그냥 리뷰들 보고 아니면 CS 들어오는 걸로 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그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 지금 리뷰 기능이 없는데 고객이 리뷰 기능을 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거를 그래서 반반 정도 넣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했었을 때에 오히려 그거는 고객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배송이 가면 트래킹이 돼야 되는 거, 마이페이지에 가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 그건 되게 당연한데 우리 회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다른 회사는 없지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멤버는 어떠세요? 저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CS를 보면 해달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많으니까 항상 고민인데 크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이미 기르고 있는 기능을 좀 고도화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저희가 하고 싶은 신규 기능이 한 챕터가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는 1순위 기준을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유저 리텐션이 떨어질 것인가를 기준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빨리 개선시키거나 혹은 해결하지 고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유저 리텐션이 떨어질 것인가 거기에 만약에 동의가 되는 투수들을 다 1순위로 잡고요. 두 번째는 해달라고 하신 분들 많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에 스테핑 스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들이 더 본인들의 만족 이런 걸 위해서 해달라는 거냐 해서 그냥 그런 다 받으면 산으로 가니까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전에 중간중간 필요한 징검다리였으면 받아들이는 두 번째고 근데 그렇게 개발 플래닝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러고 끝이 나요. 다른 들어갈 자리가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라는 걸 끊어서 개발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새롭게 검증해 나가고자 하는 거에 중요한 큰 거 하나씩 꼭 페이지 하나씩 넣자라고 해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속삭보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많은 것들을 저도 되게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또 모바일 서밋이니까 모바일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는 앱으로 시작해서 모바일 앱으로 시작해서 웹으로 확장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웹에서 시작해서 모바일로 넘어온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 각각에서 본인들이 플랫폼 특성을 느꼈던 게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를 하다가 또 다른 하나로 확장했었을 때 그 결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그 웹을 시작해서 모바일로 갔었는데요. 모바일하고 웹하고 사람들의 쓰는 행태들이 되게 달라서 저희는 초반에는 웹으로 시작한 게 사람들이 당연히 모바일로 리뷰를 쓰기 힘드니까
외부로 쓰는 게 훨씬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외부로 갔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마케팅하기 굉장히 좋아요.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타입을 하는 것보다 클릭을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에서 마케팅 효과를 내는 데가 모바일이 활용이 되고 웹 같은 경우는 오가닉하게 리텐션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오가닉한 수식을 보면 대부분 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 웹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모바일로 마케팅을 하고 웹으로 리텐션을 만들고 이런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체험이랑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뭐 웹으로 하는 게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레주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보다는 웹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런 행동 패턴들 자체가 지금 저희가 초반에는 웹으로 갔었던 게 이유였고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앞으로 과연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레주메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어떻게 보면 그 패턴들을 바꾸는 게 저희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확실히 그 두 가지의 패턴들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음박스는 아까 잠깐 얘기 나누기로는 하긴 모바일 아니고 웹 아니고 우리는 오프라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가? 네, 우선 그 2014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모바일 앱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모바일 웹하고 웹을 이제 회사에서 접속이 안 되게 막았었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이 막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개발 역량이 계속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통 자전에 이제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모 웹이 매출 기여도가 1%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모 웹을 달려버리자. 그래서 달렸는데 바로 매출이 30%가 같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뭐 제가 기사를 읽다가 뭐 옴니 채널 전략이 나오고 오토 전략이 나오고 이런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거를 그냥 스타트업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모 웹을 없애도 괜찮겠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웹, 웹 그리고 앱 그리고 마치 뭐 iOS 뭐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7월부터 오프라인까지 전개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하면은 뭐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뭐 롯데, 왓슨스, 뭐 롭스, 분스 이런 데 쭉쭉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옴니 채널 전략이 이제는 스타트업이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옴니 채널 전략을 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위인데요. 무지 다음으로 무지가 1위고 저희가 2위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뷰티 브랜드가 있는데 왜 저희가 2위일 수 있었냐면은 그냥 모바일 유저가 많이 있었고 웹 유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그 고객들을 그 로케이션에 그냥 밀어 넣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롯데 명동에서 뭘 해요? 왓슨스 상업점에서 저희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열리는 날에는 저희가 무조건 매출 1등을 찍거든요. 그 매장에서. 그래서 저는 옴니 채널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 3개월 사이에. 그리고 모바일 앱이 그거의 중심에 있지만 웹, 웹, 그리고 모바일 모든 게 중요하다는 고객의 접점에 모든 곳에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커머스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참고할 만하죠. 굉장히 어려운 조언이네요. 네, 저희도 앱이 미래다, 뭐 웹이 미래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만 시간을 되게 쏟았는데 한번 벤처 스타트업이나 이걸 다 떠나서 한번은 객관적인 시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못 봤었던 것 같고 저희의 고객들의 이제 직원은 80%가 여자고 그리고 고객들은 90% 이상이 여자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웹과 앱과 아니면 웹과 아니면 마치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오프라인이라는 건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플래토 대표님은 미음박스 직원 중 80%는 여자다라는 말만 한 거를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그 정신인데 플레이토는 어떤가요? 예, 아침이니까 본능 숨죠. 잠깐 딱 오늘 이게 끝나면 기억이 안 되던 미박스의 지금 80%, 지금 80 몇 프로가 여직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사실 모바일로 시작해서 외부로 진행이 됐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처음에는 마이크로한 텍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음성을 빠르게 번역을 시켜받을 수 있는 툴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바일을 진행을 했었고, 또 번역을 하는 사람도 번역을 빨리 하려고 해서 모바일로 노티가 가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그 집단위성 번역 서비스를 냈다가 잘 안 됐던 이유가 속도에 있어서 일반 번역이랑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번역을 보내면 이메일로 확인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와야지만 자기한테 번역이 온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웹에 포커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장문 번역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번역가를 찾고 그 사람들한테 파일을 보내거나 장문으로 번역을 요청하는 그런 빈도가 많아졌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웹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모바일이랑 웹이랑 좀 신경 쓰게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이제 웹에서 번역 요청을 하면은 모바일에서 나한테 장문 번역이 왔다라고 뜨고, 모바일이랑 웹을 통해서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고, 결제를 하면은 다시 번역가한테 결제가 됐으니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해라 라는 그런 알림이라든지 노티가 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런 디자인에 전혀 신경을 안 썼었어요. 기능적으로만 신경을 쓰고 그런 디자이너가 없다라는 생각도 한참 있었는데, 저희가 3년 되는 해의 디자인을 완전 바꿔서 10원의 새로운 앱을 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항상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개발을 모르는 대표를 하면 제일 피곤한 거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문제는 모바일과 웹과 모바일 웹과 함께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안 되나요? 이걸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잘라서 못 붙이고 직원들이 이렇게 또 장판에서 들어가서 이걸 개뿔도 모르면서 뭐 이런 거 이제는 이제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멤버도 비슷하게 모바일에서 먼저 시작하고 웹으로 좀 확장을 시키는데 네. 어떠세요? 저희는 처음에 선택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굉장히 편했고, 왜냐면 저희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 거가 필수다 보니까 웹에서 이미 갖고 있는 갤러리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작년 1월달에 웹으로 먼저 시작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올해 9월달에 PC 웹 버전을 런칭했는데,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그냥 저희는 아예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을 앱에서 듣게 드리고, PC 웹 버전은 편집의 용이성과 화면의 가독성이 좋은 그 장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저희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모 편집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룹 편집을 더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저희가 PC 웹 버전을 낼 때 여기서 가입을 할 수 있게 할 거나 말 거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일정 명함을 찍어보고 그게 변환되는 그 마법스러운 걸 체험하게 되면 리텐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PC 웹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찍어보시는 경험을 발이 연달아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입시켜봤자 액티베이션 안 되면 기회도 안 되더라. 그래서 웹 버전은 가입도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정체성은 다른데, 만약에 제가 명함 촬영이라는 기능이 없는 서비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바일부터 더 했을 거고, 그 굉장히 도미넌트한 플랫폼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 열심히 하고 있는 글로벌 프랙티스를 봐도,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이 PC 웹을 시작해서 모바일로 밀어넣으면 본네이처가 아예 PC 웹을 시작을 했고, 여기서 굉장히 위치한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보니 모바일에서 먼저 최적화 시켜놓고 웹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의 중요성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한마디씩 이렇게 봤는데 굳이 받지는 않을게요. 많은 말씀 해주셨고, 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경험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회사 내 곳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많은 질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지원과 12월 진출을 모두 한 몸에 받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그만큼 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모래주머니 한 10km 정도 타고 걸어가시는 것처럼 되게 힘든 과정을 멋지게 가고 계신 것 같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또 다른 회사들이 도전하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면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저도 투자할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저도 먹고 살 수 있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어차피 같이 나가야 되니까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일어날까요?